And you know, that's a little bit old, that chart. That chart's a couple of months old. And if you want to really see something that said, take a look at what happened. 방금 보신 영상은 트럼프 피격 사건 당시 경호국이 대응 사격에 나서는 생생한 영상이었습니다. 알려진 대로 범인은 20세의 토머스 매튜 크룩스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진은 크룩스가 트럼프를 저격하기 위해서 지붕 위에 올라간 모습이 포착된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크룩스가 경호원에게 저격당한 이후에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쓰러진 모습이 포착된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는 버틀러, 유세가 있었던 버틀러에서 남쪽으로 차로 약 1시간 떨어진 펜실베이니아주 베델파크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이곳은 백인이 대부분인 비교적 부유한 곳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중산층 이상이 살고 있는 곳으로 알려진 곳인데 피츠버그 남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베델파크에 있는 이미의 초등학교 인종 구성을 하나 봤는데요. 이렇게 압도적으로 백인이 85%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다른 초등학교의 데이터를 봐도 91%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백인 위주 중산층 타운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룩스는 이곳에 있는 베델파크 고등학교를 2022년도에 졸업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사진을 봐도 사실은 이렇게 순박하게 생긴 청년입니다. 그는 공화당원에 가입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또한 민주당 지지단체에 15달러를 기부했다는 정보가 있어서 사실 정확한 정치 성향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내려고 노력 중이지만 아들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정부와 이야기를 먼저 하고 기다리겠다라고 CNN과 단독 인터뷰에서 말을 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가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신원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DNA와 사진, 기타 정보를 사용해서 그의 신원을 확정했습니다. 트럼프의 충격적인 피격 사건 이후에 사태 자체는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피격당한 트럼프는 건재하고 미국 대선의 흐름은 상당 부분 트럼프에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점은 남습니다. 어째서 백주 대낮에 유럽 차기 대통령이 저격을 당할 수 있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론 머스크 역시 미국의 경호 실패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사태가 상당 기간 미국의 경호 시스템을 되돌아보게 되는 경호 미스 사태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픽을 보시면 얼마나 경호가 허술했는지 한 번에 드러나거든요. 왜냐면 지금 직선거리로 약 120m 거리에 너무나 저격하기 좋은 이런 장소가 있는데 이게 체크가 안 됐다. 이거는 누가 봐도 경호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각도로 봐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관측이 되고요. 그래서 비밀 경호국에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닌데 비밀 경호국을 이끄는 킴벌리 치틀 이분입니다. 약 2년 전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비밀 경호국장이고요. 27년 동안 비밀 경호국에서 근무한 베테랑입니다. 여성 최초로 경호작전 부국장을 역임한 바 있고 퇴임 이후에는 펩시코 노스 아메리카에 갔다가 바이든에 의해서 다시 국장으로 임명되어 돌아왔습니다. 언론의 이 임명된 배경으로는 바이든 대통령 부통령 시절에 오바마와 함께한 부통령 시절에 영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이 치틀 국장이 친분을 쌓았다고 하는데 이번에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인 제임스 코머 하원 의원, 공화당 소속이죠. 7월 22일 치틀 국장에게 출두를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경호 관련 많은 질문이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인들은 답을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치열한 질의응답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경호국장이 바이든이 임명했다고 해서 일부러 경호를 소홀하겠다. 이거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 음모론일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총격 사건으로 트럼프 대세론은 굳어지고 있고 이번 사건은 총격 사태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전 대통령 레이건을 떠올리게 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레이건 역시 총격을 맞고 긴급 수술을 들어갈 때 굉장히 의연하게 대처한 경력이 있죠. 수술 직전에 의사들한테 I hope you're all Republicans. 오늘 당신들이 모두 공화당원이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의사들이 긴장을 좀 풀면서 왜냐하면 대통령이 의연하게 농담을 하니까요. 오늘만은 저희 모두 공화당원입니다. They, Mr. President, we are all Republicans. 이렇게 답한 일화가 전해집니다. 이 사태 이후 레이건은 지지율이 급상승합니다. 레이건의 강한 리더십과 이런 인간적인 면모가 부각되면서 그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 자료 보시면 사건이 있었던 1981년도 3월을 기점으로 레이건 지지율이 그야말로 급등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3년이 지난 뒤 레이건은 대선에서 그야말로 압승을 하는데
물론 그의 경제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총격 사건으로 인한 여파도 상당했을 겁니다. 이 빨간색과 파란색 보이시죠? 미국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승리 중 하나였습니다. 선거인단 투표 결과 레이건이 525표를 얻은 반면 상대 후보였던 민주당 먼데일은 고작 13표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먼데일은 그의 고향주인 미네소타와 워싱턴 DC에서만 승리했습니다. 득표율로 봤을 때 레이건은 전국적으로 58.8을 얻었고 먼데일은 40.6을 기록했습니다만 미국은 선거인단 제도이기 때문에 미국 전역에서 레이건이 압도적으로 선거인단을 독식하면서 525대 13이라는 말도 안 되는 성표를 냈습니다. 트럼프 이후 증시가 어떻게 될지 경제가 어떻게 될지 지금 예단하기 사실 힘듭니다. 지금 예단 맞지 않을 겁니다. 사실 그가 집권했던 과거 4년과 미래 4년은 너무나 다르고 경제 환경이 다르고 중간에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또 풀려있는 돈이 다르고 물가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예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참고하시라고 트럼프 재임 기간 각국 증시 움직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나스닥이 가장 큰 상승률 142 기록했고요. 인도가 84% 올랐습니다. S&P 500과 대만 증시도 각각 60%와 69%로 큰 상승률을 보였고요. 반면에 중국은 15%로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속보 형태로 보내드린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걸부 구독과 좋아요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